여러분은 1년 전 오늘 밤 어디에 계셨습니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에 군경이 투입됐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약 6시간 내외로 끝난 계엄. 하지만 그 여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파면을 결정했을까요? 결정문 2024 헌납할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담화였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곧바로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합니다. 국회와 정당 활동의 제한, 언론과 출판 통제, 그리고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도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2분, 재석 190명, 찬성 190명,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새벽 4시 20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고 4시 29분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이 의결됩니다. 이 사안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의 보충 의견은 있었습니다. 헌재가 지적한 위헌과 위법, 그리고 그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의 핵심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엄 선포에 실체적 요건이 없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상황이 그 정도로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국회와의 대립은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풀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지 군을 동원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건을 엄격히 봤으며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에게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공유와 토의, 의견 진술 기회가 부족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서 누락, 공고 누락, 국회 통고 지체 등 절차 요건 전반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셋째,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군경 투입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이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기관을 침해했다. 포고령을 통해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됐고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 그리고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에 대해 필요시 체포를 전제로 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결론적으로 이 일련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보았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의식과 헌법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장의 무게를 다시 새기며 12월 3일 특집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